이번 시간에는요, 유형상사의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거래를 가지고 연습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거래를 앞에서 3일 패션을 가지고 했는데요. 3일 패션의 경우보다 더 많은 어, 예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유형상사에서는 그림으로 증빙을 제공하지 않고 그러니까 문장으로만 이렇게 뒤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수를 더 많이 출제를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는 나오지 않아요. 항상 증빙을 사진으로, 즉 이미지로 보여주면서 출제를 합니다. 증빙을 이미지로 보여주면 더 쉬워요. 우리가 거래를 이해하는데 훨씬 쉽습니다. 문장으로만 이렇게 그 작업을 지시하게 되면은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미지하고 같이 보여주고 자료 설명을 해주게 되면은 훨씬 쉬워요. 그래서 시험은 항상 이미지, 즉 증빙의 이미지하고 그 다음에 자료 설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유형상사에서는 그런 이미지가 빠진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 실력을 쌓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331쪽에 11월 1일 거 한번 보십시오.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연습을 할 겁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연습. 자, 11월 1일 상품을 공급하고요. 대금을 전액 자기압수표로 받았습니다. 거래명세서에 의해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 및 전송하시오. 이런 과제예요. 자, 그래서 이 거래명세표를 보고 매입 매출 전표에다 입력을 한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전송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 날짜는 11월 1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입 매출 전표 가셔가지고요. 날짜를 11월 1일로 입력하시겠습니다. 11월 1일. 자, 유형이 제일 중요합니다. 매입 매출 전표에서는. 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면서 판매할 거니까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유형이 하나밖에 없어요. 몇 번이죠? 11번입니다. 세금 계산서 발급은 항상 11번이에요. 자, 분명히 정장구두. 수량 10, 단가 17만 원. 거래처는 공급받는 자, 미림. 전자세금란은 우리가 발행할 때는 비워둔다는 거 아시죠? 예, 비워두시고. 자, 대금을 뭘로 받았냐면요. 자기압수표로 받았어요. 현금이죠? 예, 맞아요. 1번 현금 분계. 그러면 입금전표로 두 줄로 작성이 됩니다. 첫 줄의 입금전표는 부가세 예수금 입금 17만 원. 두 번째 입금전표는 상품 매출 170만 원 입금. 네. 그래서 현금이 차변에 187만 원이 되는 것이죠. 네, 분계 잘 됐습니다. 우리 매출할 때 대변의 부가세는 부가세 예수금이고 대변의 상품 매출은 상품 매출 수익이죠. 예, 수익 발생. 이게 손익계산서에 상품 매출액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하러 갈까요? 네, 전체 메뉴판으로 가셔가지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은요. 여기 부가가치세 2라고 하는 박스에 넣어놨어요. 메뉴가. 거기에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여기를 클릭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기간을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11월 1일 거니까요. 11월 1일부터 11월 1일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거래처에서는 그냥 엔터로 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에서 또 엔터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발행해야 될 건수가 이렇게 조회가 돼요. 처리 상태는 미전송 상태로 조회가 되거든요. 그럼 앞에 체크박스를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그러신 다음에 위에 상단에 있는 메뉴 중에 전자발행을 하게 되면은 거래처로 이메일이 발송됩니다. 자, 전자발행. 아이디 비밀번호는요, 주어진 걸 그대로 쓰시게 돼 있어요. 확인. 네,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 한 건을 발행하시겠습니까? 물어보거든요.
네. 밑에서 발행 단추 눌러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요청 건수 총 한 건 중에 한 건의 전자세금계가 발행되었다. 이런 안내가 나옵니다. 그럼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처리 상태가 확인 요청으로 바뀌고 국세청은 발행 대상이라고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국세청으로 발행하는 것은 우리 교육용과 수업용에서는 이게 메뉴를 만들어 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는 메뉴로 가야 됩니다. 가면은 빌 36524라고 하는 홈페이지 이미지가 보이는데 여기서 로그인이라는 요 단추를 또 눌러줘야 돼요. 그러면 로그인 되어서 국세청 전송 메뉴에 진입이 된 상태의 이미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작성일자는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고요. 국세청 신고 상태에서 여기 미전송이라는 체크박스를 클릭해 줘야 돼요. 예, 미전송된 걸 우리가 조회를 할 거니까. 그래서 그 바로 밑에 매출 조회를 또 클릭해 줘야 돼요. 그러면 미전송된 거를 요 기간 내에 미전송된 거를 조회하게 되는데 방금 발행한 것이 오른쪽에 그림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발행 단추를 누르면 되는데 발행 단추는 세 군데 있어요. 여기도 있고 밑에 여기도 있고 또 오른쪽 끝에 여기도 있고 아무거나 세 개 중에 가까운 거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발행이 완료되었습니다 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확인을 눌러요. 예, 그리고 검색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러면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창은 닫아요. 예. 그리고 여기도 닫으면 되는데 한번 조회 결과를 보기 위해서 한번 눌러본다면은 위에 있는 조회 요 버튼을 눌러보시면 이제 성공 여기 국세청에 전송 성공이라고 뜹니다. 안 누르고 닫아도 상관없어요. 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닫아 보십시오. 여기에서는 조회를 눌러보는 걸 권장해 드려요. 예, 여기가 뭐냐면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창이죠. 여기서 눌러보는 것이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발급 전송을 실수 없이 했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확인을 한 번만 하시면 돼요. 여기서 조회를 눌렀을 때 아까 비워두었던 이 전자세금 칸이 전자 발행으로 메꿔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근데 지난번에 질문을 하셨어요. 이렇게 발행하고 나서 이 수량이 이게 100개였는데 잘못했네. 예, 지금 고쳐야지. 안 고쳐집니다. 예, 수량을 고치려고 해도 안 고쳐져요. 만약에 거래처가 틀렸다. 거래처를 바꾸려고 해도 안 바뀝니다. 예, 그래서 왜 안 바뀌느냐 하면은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요. 지금 거래처에 전자세금계산서가 발송되었고 국세청에도 전송이 된 상태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걸 수정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요. 예, 발급 전송과 이 분계까지 다 지워야 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시험을 보시다가 취소해야 되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책에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알아 두시라고 한번 요거를 한번 취소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소는 역순으로 합니다. 자, 전체 메뉴에 가셔 가지고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로 또 가세요. 가셔서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역순이니까 예, 거꾸로 가는 거예요. 자,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를 맨 마지막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해야 되니까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를 먼저 가요. 예, 먼저 가셔가지고 로그인을 하시고 아까 요게 지금 11월 1일 거죠? 요 날짜를 입력하세요. 11월 자 2026 11월 1일 0일부터 2026 11월 0일까지 하고 전송 성공한 걸 체크하시고 매출 조회를 누릅니다. 전송 성공한 거. 예. 아까는 발행할 때 국세청 전송할 때 미전송된 걸 찾았죠. 이제는 전송 성공한 거. 기간은 11월 1일 거. 여기 작성일자. 그러면 이렇게 보입니다. 예, 정장구도 10개. 그러면 여기 밑에 보시면 취소 단추가 있어요. 밑에 취소. 이걸 누르면 선택 항목을 취소하시겠습니까? 안내가 나와요. 예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취소하였습니다. 네, 확인 눌러주시고 이 창을 닫아 보세요. 닫아서 여기에다가 11월 1일부터 11월 1일 거로 엔터 조회해 보세요. 그러면
국세청이 비어 있어요, 이제. 예. 그리고 처리 상태, 여기 처리 상태를 이 거래처에 보낸 것도 취소를 한번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발행 취소를 한 번 더 해 줍니다. 여기 발행 취소. 이걸 안 하게 되면은 취소가 안 된 거예요. 자, 여기 체크하시고요. 여기 체크하시고 발행 취소 확인해 주시고요. "취소하시겠습니까?" 라는 발행 취소 안내가 나오거든요. 네. 참고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세금 계산서가 있는 경우에는 발행 취소되지 않습니다. 네, 국세청에 신고된 거. 아까 신고를 취소했으니까 이제 되죠. 승인된 거. 승인이라는 게 뭐냐면요. 거래처에 아까 우리가 발송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이제 승인 대기라고 되어 있죠. 근데 거래처에서 그 메일을 확인하면서 승인 단추를 누르는 게 있어요. 그러면 취소 못 해요. 그래서 이런 사유가 있는 것은 취소가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상대방이 안 했을 테니까 예 하면 취소가 돼요. 업무에서도 물론 되죠. 예, 업무에서도 가능한데 대개 업무에서는 발행했던 것을 취소하는 것보다는 수정 발행을 해요. 수정 발행. 예. 그러니까 기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래처에서 승인을 안 했을 때. 승인을 안 했을 때. 그리고 국세청에 전송한 거 취소. 국세청 전송을 취소하고 이렇게 하시면 네. 가능한데 우리 실무 프로그램에서는 국세청 전송이라는 메뉴 자체가 없습니다. 자동으로 하루씩 모아서 프로그램에서 자동 전송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취소시키고 하는 것보다는 어느 건이 잘못됐다 그러면 수정 전자세금이라서를 다시 발행해 줍니다. 예. 시험 볼 때 미스했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다 취소가 됐거든요. 메인 매출연표에 가서 에, 수량을 100개 하니까 이제 바뀌죠. 100개니까 이제 1,700만 원으로 바뀌죠. 예. 밑에 분계도 바뀌었나요? 바뀌었죠? 예. 수량 10개 바뀌면 170으로 바뀌고 밑에 분계도 바뀌죠. 이와 같이 입력한 메인 매출전표를 입력하고 나서 전자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발행하고 또 국세청 전송까지 한 뒤에는 이 전표 수정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는 만약에 내가 실수로 그렇게 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이 역순으로 취소를 다 시키고 와서 고치셔야 된다. 그렇습니다. 시험 볼 때는 예, 서두르다가 나중에 고치고 하면은 이게 시간이 더 걸려요, 훨씬. 그래서 천천히 하시. 천천히 하되 정확해. 아니, 빠르게 하되 정확해. 빠르게 하되. 자, 발급 전송 저는 취소했는데요. 자, 여러분 다시 전송하십시오. 전송하러 가겠습니다. 국세청 전자정보 발행 및 내역 관리에서 11월 1일부터 11월 1일로 엔터 하시고 다시 체크하고 이 전자 발행부터 다시 합니다. 발행하시고 확인. 그러면 확인 요청 상태. 또 아카데미 전자세금 기단서로 가서 다시 로그인 하시고 미전송 체크하고 매출료에 발행 확인. 네. 이렇게 해서 마치고 이제 여기 와서 조회 눌러보면 여기가 전자 발행으로 제대로 뜹니다. 네. 자, 그 다음 이 밑에 2번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문제네요. 같은 문제. 그런데 분명히 두 가지예요. 등사나 운동화. 이럴 때는 이제 복수거래라는 기능을 이용합니다. 상품을 공급하고 대금 중 20만 원은 10월 20일에 계약금으로 수령했어요.
받은 계약금은 선수금이죠. 선수금. 잔액은 당월 말일에 받기로 했어요. 나중에 받기로 한 거는 외상 매출금이죠. 외상 매출금. 거래명세서에 의해 매입매출 자료를 입력하고 전자세금지단서를 발급 및 전송하시오. 복수거래 키를 이용하여 입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거래명세표에 거래일자가 11월 2일입니다. 입력하겠습니다. 자, 매입매출 전표 날짜를 11월 2일로 입력해 주시고 유형,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은 11번 유형입니다. 한명에서 복수거래라는 단추를 요 위에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시트가 나타납니다.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등산화 엔터 10만 원, 운동화 엔터 10만 원. 그렇죠. 이렇게 하시고 확인해 주시면은 분명히 등산화 외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입력하고 났더니 합계가 틀렸더라. 그러면 내가 수량과 단가를 잘못 입력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입력한 것이 아니라 여기 복수거래에다 입력했기 때문에 글로 다시 돌아가려면은 여러분이 품명을 더블 클릭해 주면 돼요. 예,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팝업창이 딱 나와요. 복수거래 보기를 누르면 돼요. 복수거래 보기. 그러면 아까 그 화면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고쳐주면 돼요. 수량이나 단가를 잘못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고쳐주시고 또 확인 눌러서 나가면 됩니다. 예, 수정하실 때는 품명을 더블 클릭해서 수정할 수 있다. 복수거래를 수정할 때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래처 코드입니다. 공급받는 자, 그리운, 엔터 해주시고 이것도 발급 전송해야 되므로 여기를 비워둬야 되겠습니다. 비워두시고 자 분계는 아까 선수금하고 외상매출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3번 하셔야죠. 혼합으로 하신 다음에 이제 혼합은 대변이 분계가 되어 있네요. 대변의 부가세 수금 20만 원, 네, 매출세액이 부가세 수금이죠. 대변의 상품 매출 200만 원, 예, 공급가액이 상품 매출이 맞습니다. 자, 이제 차변을 두 개를 입력하면 돼요. 세 번째 줄에 차변의 선수 20만 원이네요. 자, 차변의 선수금은 부채 증가합니까? 감소입니까? 선수금이 부채죠? 차변에 기입했어요. 그러니까 부채 감소. 예. 왜 감소가 됐냐면 이제 우리가 이 의무를 이행했잖아요. 계약금 받고 오늘 11월 2일 날 상품 등산화하고 운동화를 전달하는 거예요. 오늘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부채를 이제 감소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돈은 받아야 되는데 아직 못 받았으니까 차변에 외상매출금 108번 외상매출금이 200만 원. 마지막에 탭키 누르셔가지고요. 이 거래처 혹시 고쳐야 될 거래처가 없는지도 계정광역별로 다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차변하고 대변 합계 일치하는지도 잘 확인을 하십시오. 예. 너무 빠르게 하려고 막 급하게 하다 보면 나중에 틀려가지고 예, 천천히 하는 것만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하면서 빠르게. 예. 말이 이상하네. 예. 자, 그러면 이제 발급 전송하러 가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가셔가지고 이번에는 날짜가 11월 2일이네요. 11월 2일 거부터 11월 2일 거. 네. 체크하시고 전자발행 확인, 발행 확인,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로그인, 미전송 체크하고 매출 조회 누르고 발행 확인. 네, 여기 닫고요. 여기 닫고요. 조회 했을 때 여기가 전자발행 이렇게 채워져야 된다. 이런 말씀.
사실은 여기 이제 11월 1일 거하고 2일 거가 나란히 있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메인 매출 전표에 두 개를 다 입력하고 나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은 한꺼번에 할 수도 있어요. 두 개를. 예, 근데 우리가 연습을 하려고 일부러 두 번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한 번에 가서 네, 발급 전송 한 번에 하는 게 더 빠르죠. 예. 기간을 아까 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 여기에 가서 기간을 입력할 때 저 11월 1일부터 11월 2일까지로 하면 여기 두 개가 조회가 되거든요. 두 개를 한꺼번에 발행하고 한꺼번에 국세청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을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험에 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시험에서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전송 FAT 1급에서 하나만 하라고 나와요. 하나만. 두 개를 같이 하라는 문제는 아직은 안 나옵니다. 하나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전송도 이제 여러분이 예, 벌써 세 번째인가 해봤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할만하구나.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매출 세금 계산서, 매출 세금 계산서, 전자세금 계산서 거래는 전자 입력으로 입력할 것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발급 전송은 하지 말고 전자세금 계산서라고 하면은 그냥 전자 입력이라고 그냥 입력하고 가셔라. 그게 1번이에요. 전자세금란에다 1 입력하면 그게 전자 입력입니다. 네. 자, 11월 3일 거 거래를 읽어보면은요. 주식회사 우리 상사에 상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공급가액 300만 원에 세액 30만 원.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하였다. 외상 분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판매죠. 유형은 11번이 됩니다. 자, 11월 3일 거 같이 입력할까요? 자, 11월 3일로 날짜 고치시고 유형은 11번 과세 매출. 분명은 그냥 상품이라고 쓰겠습니다. 상품.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수량 단가를 모르죠. 그냥 지나가면 돼요. 공급가액만 300만 원을 입력하겠습니다. 3 플러스 플러스 엔터. 네, 그럼 30만 원 나오고요. 네, 거래처가 우리 상사니까 우리 엔터. 우리 상사 00111. 전자세금란에 전자 입력으로 입력할 것이라고 지시했으니까 1번 해야 전자 입력. 네. 전자 발행하고 달라요. 전자 발행은 이 시스템에서 발행한 것이고 전자 입력은 이것이 전자 세금 계산서다라고 분류해 주고 분계 외상으로 하였다. 2번 외상 분계하시면 차변의 외상 매출금이 330만 원, 거래처 우리 상사, 대별의 부가세 예수금이 30만 원, 대별의 상품 매출이 300만 원. 네, 이런 분계가 딱 자동으로 되었죠. 하나 손볼 게 없게 딱 맞았죠. 예. 예, 그래서 밑에 이 분계 내용을 보는 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예, 이걸 같이 보면서 해야 예, 우리가 이론 시험에 대비해서 이러이러한 거래에 대한 올바른 회계 처리는 무엇인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거 쭉 맞출 수 있어요.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11월 4일이죠. 11월 4일 날은 동신사에 상품을 판매했어요.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이렇게 발급했습니다. 대금 중 50만 원은 동신사에서 발행한 수표를 받았고요.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습니다. 네, 이건 혼합이 되겠네요. 여러분 당좌 수표로 받은 것은 현금이에요. 그래서 현금과 외상 매출금이니까 혼합으로 분계해서 밑에 회계 처리를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자, 11월 4일 거 입력할까요? 자, 위에 날짜를 메인 매출전표 날짜를 11월 4일로 고쳐주세요. 자, 유형은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니까 11번입니다. 11번. 분명은 상품이라고 하죠. 공급가액이 500만 원입니다. 5 플러스 플러스 엔터.
거래처의 공신사. 전자세금란에 1번. 전자세금계산서니까 1번 해줘야 할 거예요. 분계는 3번. 혼합입니다. 자, 혼합을 하면 매출에서는 대변만 분계가 됩니다.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이 50만 원, 매출세액은 부가세 예수금 맞아요. 대변의 상품 매출 500만 원, 네, 공급가액은 상품 매출 수익 발생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줄. 두 가지가 있었어요. 차변의 현금. 현금이 50만 원. 예, 현금이 50만 원. 그 다음에 또 차변의 외상매출금. 외상매출금이 500만 원이네요. 그리고 마지막엔 탭키 누르셔가지고 여기에 외상매출금 거래처 같은 거 바꿔줄 것이 없는지 체크해 보시고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일치하는가도 확인해 보시고 당좌 수표를 받았다. 그러면 현금입니다. 타임 발행 수표는 계정 과목은 뭐다? 현금이다. 예, 타임 발행 수표는 현금이다. 예. 상품을 팔고 나머지 외상이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에요. 예. 엉뚱하게 외상 매입금 하시면 곤란해요. 외상 매출. 다음에 세 번째 문제로 가보시죠. 11월 5일 날이고요. 우리 상사에 판매한 상품 중에 일부가 불량으로 판명되어서 반품을 받고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대금은 전액 외상대금하고 상계하기로 하였다. 외상대금하고 상계, 외상대금에서 빼주기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외상분계해주면 마이너스 분계가 일어납니다. 예, 외상매출금에서 마이너스 일어나고요. 상품 매출에서 마이너스 일어나고요. 부가세 예수금에서도 마이너스가 일어납니다. 마이너스 분계라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상사에다가 우리가 며칠 전에 팔은 게 있어요. 예, 상품을 파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불량품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걸 반품을 받았어요. 50만 원어치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50만 원짜리를. 예, 빼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자, 그러면 11월 5일 거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전표 11월 5일 유형 11번이에요.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건 다 11번. 자, 품명은 상품이죠. 이것도 상품. 대개 이제 반품의 경우는 수량이 몇 개 마이너스를 수량에다 넣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수량 단가를 모르니까 공급가액에다가 직접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50만 원. 엔터. 그럼 합계 마이너스 55만 원이라고 나오겠죠. 거래처는 우리 상사네요. 네, 분계를 이제 보시면 돼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했으니까 1번, 전자세금란 1번. 자, 외상대금과 상계하기로 한다. 그러면 외상분계 하셔라. 외상대금과 상계한다. 2번 외상분계 하시면 마이너스 분계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한번 잘 보십시오. 원래 외상매출금을 감소시키려면 외상매출금 계정 대변에 기입하는 거죠. 예.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외상매출금 차변에서 마이너스를 시켰어요. 자, 외상매출금은 자산이기 때문에 차변에 기록하면 자산이 증가하는 겁니다. 근데 증가를 마이너스로 해주면 감소하는 거죠. 예, 그래서 빼주는 거예요. 이걸 마이너스 분계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또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부채 감소시키려면 부채 감소는 원래 차변이죠. 근데 그냥 대변에 그대로 기록하면서 마이너스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부채 감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품을 팔았던 걸 반품을 받았으니까 수익도 50만 원은 줄여줘야 돼요. 그래서 수익을 취소하려면 수익 계정 차변에 기입해야 되는데 우리는 대변에 기입하면서 마이너스 시키면 차변 기입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수익을 취소시킨 겁니다. 대변에. 자,
저희가 지금 진행은 안 하지만 예, 진행하게 되면 네,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냥 하면 국세청에서 막 차감을 하나요? 예, 네, 네,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 예, 수정할 때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 이게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가 수정 세금 계산서가 되는 거죠. 예, 예. 반품입니까? 네네, 반품이. 우리가 이제 반품을 불량품의 반품 때문에 마이너스 발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외상 매출금이잖아요. 그래서 6개월 후에 돈을 받기로 하고 단가를 결정했어요. 한 개당 1,000원씩 무슨 단가를. 그런데 거래처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우리가 한 달 만에 그냥 갚겠다. 그러면 5개월 빨리 갚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단가 1,000원이라는 것은 6개월 후에 갚는 걸로 해서 단가가 결정된 거니까 약정에 의해서 한 달 만에 갚으면은 단가를 좀 조정하자. 약정에 따라서. 그래서 뭐 20원을 더 깎는다든가. 그러면 단가를 980원이 된다. 그러면 공급가액이 바뀌죠. 그래서 마이너스. 예. 그러니까 그걸 실제 가능하다는 예, 거예요? 가능합니다. 예. 마이너스 세금계에서 가능해요. 예. 가격을 그러니까 그 깎아줄 때 외상 매출금을 깎아주는 거예요. 예. 그걸 우리가 매출 할인이라고 그러죠. 매출 할인. 매출 할인이 있을 때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 발급해. 그래서 이제 그 뭐냐 이제 우리 FAT 1급에서는 이미 발급했으니까 전표만 입력해라 이런 스타일로 문제를 낸다면 이보다 이제 FAT 1급보다 한 급수 높아지는 게 TAT 2급 또 높아지면 TAT 1급이잖아요. 거기에서는 이 메뉴를 써서 발급하라고 그래요. 이 메뉴를 써서. 예. 요 메뉴가 수정 세금 계산서라는 메뉴거든요. 예. 근데 우리 FAT 1급은 이미 발급했으니까 이제 전표 처리만 해라. 예. 신고서에 반영하고 전표 처리만 해라. 이런 스타일이고 높은 급수에 가면은 이러이러한 일이 발생했으니 수정 세금 계산서를 발급 전송하시오. 그럴 때는 요 메뉴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메뉴로. 네. 그래서 지금 그게 이제 실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수정 세금 계산서의 발급입니다. 자, FAT 1급 시험 보실 때는 수정 세금 계산서 메뉴에 들어가서 발급 전송하는 것은 없고 그냥 전부 다 일반 아무 문제 없는 처음에 발급 전송하는 거 그건 여기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건. 자, 그 다음에 4번은 무슨 거래냐? 11월 6일인데요. 요거 좀 센 문제예요. 예. 네. 예, 요거 좀 센 문제인데 왜 세냐 하면은 이게 분계가 복잡해요, 요게. 예. 유형자산 매각 거래. 예. 유형자산 매각 거래. 자, 내용을 보시면은요. 이 업무용 승용차, 그러니까 차량 운반구예요. 업무용 승용차를 한국 상사에 매각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네. 600만 원에 매각했군요. 대금은 전액 당월 말일에 받기로 했어요. 자, 여러분 만약에 상품을 팔고 말일에 받기로 했으면 외상매출금이지만 차량 운반구, 즉 유형자산을 매각하고 말일에 받기로 했다. 그러면 외상매출금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뭐로 해야 돼요? 아니. 계정과목. 미수금. 계정과목. 미수금. 예. 자, 대금을 말일에 받기로 했다 했을 때 상품을 판매하고 말일에 받기로 했다. 그러면 매출채권이니까 외상매출금. 그런데 이건 유형자산이니까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해야 된다는 거, 자, 체크해 두시고. 자, 왜 이 취득금액, 이 차량의 취득금액과 감가상각 누계액을 이 자료 설명에서 알려주어야 하느냐 하면은 유형자산을 매각을 하면은요, 우리 지금 유형자산, 그 유형자산에 관련된 계정 과목을 생각하셔야 돼.
예, 그 관련된 개정 과목에 취득 금액이 그대로 살아 있거든요. 그거 정리해야 돼요. 그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그 차감 계정에서 또 빼줘야 됩니다. 정리해 줘야 돼요. 요 두 개를 정리를 해야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660만 원 대금을 받고 처분한 거 요것만 회계 처리하면 안 돼요. 예. 차량 운반구 취득금액 1,800만 원 정리해 버려야 되고 그동안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차감했던 차감 계정 감가상각 누계액 1,400만 원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밑에 분계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복잡해지지만 정리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복잡하지 않아요. 자, 차량 운반구 취득금액 자산입니다. 자산의 취득금액은 차변에 있는 거죠. 우리 자산 취득할 때 차변에 기록하잖아요. 정리하려면 이거 차량 운반구 어디다 정리하시겠어요? 대변에다 하시면 돼요. 요 1,800만 원 조금 있다가 대변에 정리할 거고요. 자, 감가상각 누계액은 이 차량 운반구의 차감 계정입니다. 차감 계정은 반대쪽에 잔액이 있어요. 대변에. 그러면 정리할 때 어디다 하시겠어요? 차변에다 해주면 돼요. 그 사실을 아시면 아, 그것 때문에 이게 분계가 좀 길어지겠구나. 나머지는 요거 미수금이고, 이거 미수금이고, 돈 받은 거, 못 받았으니까 미수금이고, 나머지는 또 뭐가 있어요? 부가세 있잖아요. 예, 부가세 애수금이고, 부가세 애수금이고. 자, 그러면 부가세 애수금, 미수금,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 누계액, 벌써 4개는 이제 감이 왔어요. 4개는. 예. 독립돼 있는 거잖아요. 아, 그렇지. 그래서, 예. 근데 우리가 뭔가를 매각하면은 유형자산을 처분했으면 처분 이익이 났느냐, 손실이 났느냐, 이걸 따져봐야 되거든요. 자, 장부금액을 보면요. 취득금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것이 장부금액인데 장부가 지금 400만 원이거든요. 예. 근데 얼마에 팔았어요? 600에 팔았잖아요. 600만 원에. 200만 원에 여기서 이익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회계 처리에서는 유형자산 처분이익 200만 원을 같이 인식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대차가 딱 맞아요. 어렵죠. 왜냐면 너무 개정 과목이 너무 많이 나타나니까. 예. 예, 너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하나 설명드릴 때는 여러분이 안단 말이에요. 정리해야 되니까. 차량 운반구 대변에 정리해야 되고, 감가상각 누계 차변에 정리해야 된다. 이거 알아들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요 660만 원 말일에 받기로 했다. 그래서 미수금이라는 거 정리됐잖아요. 미수금. 네. 그리고 요 부가세는 부가세 예수금으로 우리가 이거 세금 내야 되니까. 예. 상품을 팔아도 부가세가 나오죠. 그 부가세 예수금. 납부해야 될 세금이고. 그 다음에 차량을 처분하면서 부가세 받았으니까 부가세 예수금인 거고. 이거 나왔어요. 그 다음에 아까 예, 600만 원을 600만 원에 매각했는데 이 승용차의 장부 금액은 400이거든요. 그러면 200을 더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이익 200만 원이 또 나왔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나온 게 5가지예요. 지금 이 얘기가. 이거 같은 경우는 매일 매출 검표에다 입력해야 되는 거예요. 세금이 있으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부가세가 있잖아요. 매일 매출 전표에다 입력해서 거기 밑에다가 회계 처리해 줘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하나하나씩 이해가 됐으니까 순서대로 한번 입력을 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1월 6일로 날짜 바꿔주시고요. 11월 6일로 날짜 바꿔주시고. 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다 11번이에요. 11번 과세 매출. 네, 품명에다가는 승용차 매각, 그냥 승용차만 써도 됩니다. 공급가액 600만 원에 매각했어요. 600만 원. 그래야 이제 부가세가 60만 원 나오고. 거래처는 한국상가가 되죠. 한국상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네요. 네, 그러면 1번. 자, 분계는 여러분
현금, 외상, 혼합, 카드 뭐로 하는 게 뭐 혼합밖에 방법이 없어요. 예, 이 분기에서는 다른 거는 방법이 안 돼요. 다른 거는 안 되고 혼합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복잡한 건 다 혼합이에요. 자, 혼합을 딱 선택했는데 여기서 살릴 건 살리고 고칠 건 고쳐야 돼요. 자, 맨 첫 줄 부가세 예수금 한번 보겠습니다. 요건 이대로 살리면 되겠네요. 예, 부가세 예수금 아까 해야 되니까 회계 처리해야 되니까. 자, 그다음 두 번째 줄에 상품 매출이냐. 아, 자, 미수금 생각하기 전에 상품 매출을 대신할 개정 과목을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 상품을 매출한 게 아니라 뭘 처분했나요? 예, 유형자산인 차량 운반부를 처분했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미수금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상품을 매출한 것이 아니라 차량 운반부를 매각했다를 여기서 떠올리셔야 돼. 네. 두 그럼 번, 음? 이게 문방구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줄에 여러분이 차량 운반구를 떠올리셔야 돼. 상품 매출 대신에 차량 운반구를. 예. 만약에 건물을 매각했다. 그러면 건물을 떠올리셔야 돼요, 여기서.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차량 운반구를 떠올리십니다. 그래서 차량으로 입력하세요. 208번. 자, 그러면서 자, 아까 우리가 문제 읽으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차량 운반구 정리해야 된다고 그랬죠. 취득 금액을 정리할 때는 어디다 정리해요? 대변에 정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변에다가 취득 금액을 그대로 써주면 돼요. 얼마였죠? 예, 여기다 1,800을 입력해 주면 돼요. 예. 그렇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차량 운반구 하나 정리가 된 거예요. 상품 매출 대신에 여러분이 처분한 유형자산의 계정 과목을 떠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순서는 뭐 여기서 미수금 차변에 먼저 입력하고 이렇게 해도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제가 알려드리는 순서가 제가 보기에는 제일 연습하기 좋다고 봐요. 예. 이게 여섯 줄로 입력을 하다 보니 다섯 줄인가? 다섯 줄로 입력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순서가 있어야 됩니다. 예. 한 가지 순서를 계속 반복하는 게 좋지. 이랬다 저랬다 하면 여러분도 나중에 어떤 데 되고 어떤 데는 안 맞아요. 예. 그래서 계속 이 순서를 지켜보세요. 자, 정리는 차량 운반구를 정리하지만 이거의 차감 계정도 정리를 해라고 그랬죠. 예, 정리를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량 운반구 정리는 대변에 정리한다면 감가상각 누계액은 차변에 정리한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이번 세 번째 줄은 차변으로 바꿔요. 차변으로 바꿔요. 자, 여러분 차감 계정은 해당 자산의 다음 코드를 쓴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209를 직접 입력하는 거예요. 209. 예, 209가 감가상각 누계액이 차량 운반구에 해당되는 감가상각 누계액이에요. 예, 거기다가 이제 거기 자료로 주는 1,400만 원을 입력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엔터 쳐요. 음.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뭘 떠올리는 게 좋냐면은 자, 정리할 건 정리했습니다. 그러면은 저 대금 660만 원을 받은 거를 자산 잡아야죠. 그걸 그다음에 떠올리는 게 좋아요. 예. 정리할 거 정리하고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제 돈. 아까 말씀드린 아까 처음에 여기서 미수금 생각을 하셨는데 요 네 번째 줄에 미수금을 생각하셔야 돼. 지금은 미수금이지만 보통예금 통장으로 이체 받았다 그러면 차변에 보통예금이 돼야 되고 예, 지금처럼 월말에 받기로 했다 했으니 차변에 미수금이 됩니다. 예, 받는 건 다 차변에 기입해야 돼요. 그래서 차변에 아직 못 받았으니까 미수금 600이 아니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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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거는 아, 그 애수금은 우리가 받은 거를 전제로 해서 부채로 잡은 것이니 우리가 앞으로 받아야 돼요. 저 세금은 누구한테 받아야 되냐면은 저 한국 상사로부터 받아야 될 돈이에요. 예. 저 세금을 우리가 내는 게 아니에요. 한국 상사가 우리한테 돈을 주면 그걸 세금으로 낼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한국 상사한테 애수금까지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한국 상사에서 돈을 받을 때는 660을 받아야 돼요. 예. 그래서
차값 600만 원에다가 세금 60만 원 해서 합계가 660만 원. 요게 미수금이 되는 겁니다. 요게 미수금이. 그래서 미수금 거래처 알아서 한국상사로 지금 잘 떨어지고 있어요. 예. 자, 이제 받는 것까지 해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받았으면 이제 따져봐야죠. 이익이 났냐? 손실이 났냐? 예, 돈 받았으니 이제 예, 정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정리를 해주느냐? 우리가 요 공급가액은 처분 금액이에요. 처분 금액에서 마이너스 장부 금액을 해보는 거예요. 장부 금액. 그러면 이것이 양수로 나오면 이익이고, 예, 그것이 이제 유형자산, 음, 처분 이익이 되고, 만약에 음수로 나온다. 그러면 손실이죠. 그래서 손실이나 이익이 나올 수 있으니까 유형자산 처분 손익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유형자산 처분 손익은 어떻게 계산한다? 처분 금액 마이너스 장부 금액으로 계산한다. 처분 금액은 우리가 입력한 공급가액이 처분 금액이고 장부 금액은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장부 금액은 뭐냐면 여기 취득금액 자료에서 알려줬잖아요. 취득금액에서 처분하는 날까지의 감가상각 누계액. 이걸 빼면 그게 장부 금액이에요. 그래서 아까 정리한 거 두 개를 빼주면 돼요. 그래서 1800에서 1400을 빼니까 400만 원이 장부 금액이죠. 그러니까 여기 장부 금액은 400만 원인 거죠. 600에서 400을 빼니까 200만 원이 나오죠. 200만 원이 양수로 나왔죠. 그러니까 이익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다. 이것을 맨 끝에 정리하는 거예요. 돈 받은 거 정리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익이냐 손실이냐를 따져보면 된다. 네. 저희가 직접 가서 뭐가 취득금액이랑 감가상각비 비교해서 하라는 문제다. 취득 금액은 문제에서 항시 알려줍니다. 하지만 감가상각 누계액은 우리가 계산해서 해야 하는 문제도 냅니다. 음. 예. 취득 금액은 얼마이고 정액법으로 하고 내용 연수는 몇 년이다 이렇게 알려주면 예, 계산한 다음에 입력해야 되겠죠. FAT 1급에서는 감가상각 누계액 다 그냥 알려주는 편이고요. 이론에서는 계산을 하도록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예. 전표 입력에서는 여러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계산 다 해줘요. 예, 그러니까 금액을 딱딱 찍어주는 편이고, 이론 문제에서는 여러분이 계산이 가능한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론 문제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예, 장부 금액을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즉 감가상각 누계액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걸 정리하는 거야. 이익이 났냐, 손실이 났냐를. 그래서 우리는 이익이 났으니까 수익 발생은 차변인가요, 대변인가요? 그래서 대변에 유형 하셔가지고 유형자산 처분 이익 하셔서 200만 원 탭키 누르면 여러분이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딱 맞으면 일단은 대차 평균의 원리는 맞춘 거고 이제 계정 과목을 제대로 사용했는지 다시 한번 쭉 점검하시면 됩니다. FAT 1급의 매일 매출 전표 입력 문제에서 유형자산 매각 거래가 간간히 나오는데요. 가장 어려운 문제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간간히 나오고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가지고 시험 준비를 하신 분들은 잘 준비를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이 문제는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연습을 하시는데 요 순서대로 계속 연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순서를 이 순서 한 가지 순서를 딱 정해놓고 계속 연습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요 순서로 연습하는 게 제일 좋더라. 예. 이 얘기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전표를 입력하면서 자 부가세 수금 징수해야지 이건 살리자. 두 번째 상품 매출이 아니고 우리는 차량을 팔았잖아.
그러면 차량 운반구 대변에다 정리해야지. 정리는 취득금액으로 하는 거지 하고 취득금액을 딱 적어줘요. 죄송한데 예. 거래 보시면 거래후 판료소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좋은 생각이에요. 자, 부가세 수금 여기 부채 증가. 부채 증가죠? 대변의 차량 운반구 자산 감소. 그 1,800만 원에 대해서 그러면 1,800만 원의 자산이 감소된 거죠. 아 예. 또 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자산 증가. 이게 조금 헷갈려요. 이게 왜 자산의 감소가 증가한지 요게 있어요. 차량 운반구가 자산 계정인데 대변에 기입하면 자산은 대변에 기입하면 감소가 일어나죠. 근데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산의 차감 계정이잖아요. 차감 계정을 반대쪽인 차변에 기입하면 자산을 다시 증가시켜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취득 금액을 정리했으니 이제 빼지 말고 이제 빼줄 필요가 없어요. 또 빼줘 버리면 이 차량 운반구가 마이너스가 나잖아요. 그 빼줬던 것을 차변에 기입해 가지고 감가상각 누계액을 정리하는 거죠. 얘를 먼저 잡아줬으니까 그렇죠. 빼주는 것도 없애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결과적으로는 자산 증가지만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 감가상각 누계액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예, 정리해 주는 건데 거래의 8요소로 말하자면 이건 자산 증가로 봐야 돼. 예, 그리고 조금 그렇죠. 미수금이 자산 계정이죠. 차변에 왔으니까 미수금도 자산 증가. 예. 자, 유형자산 처분 이익은 수익 계정이잖아요. 영업의 수익이잖아요. 대변에 수익은 대변에 기입하면 수익 발생. 예, 이런 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회계의 저기에 등식에 대입하면 딱 맞아요. 예, 다음 시간에 한번 대입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지쳤어요. 그래서 쉬었다 가겠습니다.